안녕하세요.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API에 대해 발표하게 된 요원입니다. 방학도 보내고 오랜만에 테크톡인데요. 크루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약 10분의 발표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발 공부하면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API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각 용어들에 대한 설명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고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API의 특징에 대해 비유를 통해서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임워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워크란 개발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해서 개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뼈대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개의 방, 1개의 화장실이 존재해야 되고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조명이나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필요하다. 이 요구사항을 가진 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시멘트를 사서 거푸집을 만들고 그 틀 안에 방을 나누고 센서를 달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모되는 비용과 기간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평면도와 같은 집의 기본 뼈대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기본 집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 내부를 어떻게 만드느냐만 신경 쓰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 뼈대와 같은 공통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과 같이 만들기도 편해서 집을 만드는 데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이 평면도를 프레임워크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들을 통해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공통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협업을 하는 환경이라면 한 가지의 개발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통일된 형태의 개발을 할 수 있어 작업의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구조가 짜여진 평면도처럼 프레임워크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을 내가 만들고자 하면은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어의 역전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라이브러리와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는 현재 배우고 있는 자바 기반의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리고 파이썬 기반의 장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노드.js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브러리에 대해 정의를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란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을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나누어 정의한 API 묶음인데요. API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쉽게 설명하자면 라이브러리는 재사용 가능한 코드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집짓기 예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던 집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것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해결했고, 두 번째 요구사항을 보면 에어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컨도 직접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잘못 만들게 되면 이런 에어컨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잘 만들어진 에어컨을 주문을 할 텐데요. 이때 이런 에어컨과 같은 도구를 라이브러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침대, 커튼, 변기, 욕조 같은 것들도 라이브러리에 비유할 수 있는 셈인 거죠.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까운 예로 첫 번째 미션이었던 자동차 경주 미션에서 랜덤 수를 생성하고 자동차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포트 자바 유틸 랜덤 이 부분을 통해서 자바 내부의 유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아래 캔무브 메서드 내에 random.nextInt라는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0에서 9 사이의 수를 만들고 불리한 값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API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API는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API는 잠시 후 더 설명하고 라이브러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아둔 일종의 저장소입니다. java.lang처럼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기도 하고 외부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거나 우리 스스로도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특징은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주어진 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발을 진행하며 필요할 때 목적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사용할 수 있고 프레임워크와 달리 흐름을 제어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프레임워크의 특징 중 하나였던 제어의 역전이 발생한다는 점과 반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는 어플리케이션의 흐름을 제어하고 프레임워크는 제어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둘 다 개발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PI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API는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인데요. 다시 집짓기 예시로 돌아와서 1번과 2번은 평면도와 잘 만들어진 제품을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과 다른 가구들도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이 가구들, 즉 라이브러리를 제어하기 위한 리모컨을 필요로 하는데요. API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어하는 리모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체제나 프로그램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요즘엔 정부나 많은 기업들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까운 데 API가 사용된 예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수업이나 미션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우테코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고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GitHub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아마 우리가 이용하는 우테코 홈페이지는 GitHub이 가진 인증 프로그램을 GitHub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서 허용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API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구현이 아닌 제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를 조합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 도착정보 알림 어플 같은 경우도 정부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제가 발표하는 데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이상으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API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